반갑습니다. 저는 A-프로 아카데미 원장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독서 논술 설명회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들을 짧게 요약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회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설명회 제목은 이랬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꿰뚫는 똑똑한 글쓰기 혁명. 너무 욕심이 많았나요?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교 학점제, 대비에 도움이 되는 글쓰기는 무엇인지 초점을 두고 독서 논술 교육에 관해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설명회 영상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고교 학점제까지 이제 고등학교 시기 대입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교육 환경이 항상 수시로 바뀌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대입과 관련된 교육 환경인데요. 대입 전형,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는 여러 가지 입시 전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 매우 중요한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최근 여러 가지 변화의 경향과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고교 학점제까지. 이 두 가지 키워드 하나씩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전형들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두 가지 축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전형의 핵심이죠. 고교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입시, 특히나 수시 입시의 가장 핵심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최근 들려오는 변화의 소식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변화일 수 있는데 바로 정시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시가 확대된다, 수시가 축소된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수시와 정시는 어느 쪽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입시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어떤 입시의 전략을 취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필요할 텐데요. 자, 먼저 정시의 특징에 대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는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에게 유리하죠. 수능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던 학생일수록 시험 성적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수능 시험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또 경험이 부족한 재학생들, 고3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수시 입시가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은 정시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고3 학생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시는 총 6번의 기회가 있고요. 정시는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쳐 9번의 입시 기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한다면 참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9번의 기회를 최대로 극대화시켜서 최적화시켜 입시에 반영하는 것. 그게 이제 일단은 중요한 입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 자, 실제로 전체 정원의 약 40% 가까이 늘었죠. 자,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정시 비율을 약 40%까지 확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실제로 대학들이 정시 정원을 많이 늘렸는데요.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한 2월 인원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한 50% 가까이 제법 많은 인원들이 수시 아닌 정시로 선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대학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736명에서 1344명까지, 연세대 1480명, 고려대 1667명. 우리가 그 숫자로 봐도 각각의 대학 정원에서 이제 무시 못할 만큼 많은 인원들을 정시로 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재수생들에게 유리하겠죠. 얼마나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서울대학 12곳의 정시 수능 합격자, 그 중에서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수생 비율 보시는 것처럼
51%에서 65%까지, 최근에는 약 70% 혹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도 재수생들이 정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합격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그만큼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시험, 즉 정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만큼 정시 입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고3 학생들에게는 수시의 문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역으로 수시 입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중요한 학생부 전형,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예과 정원의 그래프입니다. 위에서부터 의예과, 즉 의대 정원들을 대학의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자, 맨 위에는 우리가 흔히 메이저 의대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물론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약 한 35%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그것보다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약 한 47%,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등학교 시기를 앞두고 있는, 혹은 고등학생이라면 먼저 노력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시 입시가 되겠죠. 자,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씩 경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저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그 구간은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름이 다른 전형이 등장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 출신인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전형의 특성 자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까지도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하 학교들에서도 약 40% 가까이, 적어도 30% 이상 되는 정원들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시 입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은 참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아주 새로운 변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가장 도드라지는 변화는 바로 내년부터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모두 폐지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입시에 자기소개서가 반영되지 않게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생들의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자기소개서와 교사의 추천서는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남게 되는 것은 학생부 그 자체뿐인데요. 그만큼 서류평가로 이루어지는 학생부 전형에서 학생부 자체가 갖게 되는, 생기부가 갖게 되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는 유일하게 수시 전형의 핵심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자료가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학생부 구조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하면 누가 학생부가 두껍냐,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야 되겠죠. 하지만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이것은 학생부의 구조를 더 정확히 이해할수록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자, 학생부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흔히 세특이라고 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기사의 제목들이 보여지듯이 실제로는 학교 측 혹은 선생님들도 이 세특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세특이 바로 대학에서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특은 쉽게 말하면 교과목을 공부했던 학생의 성취도 혹은 수업의 태도, 또 학생의 발표 또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여주었던 학업적인 역량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고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학업 역량을 우선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이 과세특이라고 하는, 이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및 학업 노력에 대해 담당 과목 교사가 기재한 내용들. 자, 바로 이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생기부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이 세특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에 관해 많은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부 등에서도 좋은 샘플들을 공개하는 등 좋은 세특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학생부 기재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예시입니다. 자, 수학 1의 내용인데요. 수학 교과서에 대한 내용 혹은 거기서 내가 배운 지식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밑줄 친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탐구를 통해 수학적 원리를 찾고자 노력함. 또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수학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가 확장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탐구를 하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등 정보의 정리, 분석 능력이 우수하다. 자, 이러한 사례들로 세특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교육부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참고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즉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나는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발전시켰고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러한 세특에 기재되는 학생들의 활동은 대부분 발표 또는 글쓰기의 형태로 제출되는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진 수행평가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행평가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술로써 발표가 되거나 글로 적게 되죠. 즉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수학을 공부한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 표현의 내용이 결국 이 세특에 기재되는 참고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즉 학생부의 핵심인 세특을 바꾸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학생들의 글쓰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 중 발표했던 내용, 또 자기가 제출했던 보고서, 또 그런 활동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담당 과목 선생님들에게 제출하는 활동 내용 보고서.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수시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꼭 강조해야 될 좋은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러한 실력 있는 글쓰기는 특히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이나 개인적인 느낌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학술적 글쓰기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학술적 글쓰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다 다루기보다는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